안녕하세요, 홍구입니다. 오늘 4월 11일 아침,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온도가, 기온이 말이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기온이 확 올랐네요. 오늘 지금 기온이 한 10도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여름에 좀 근접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날씨. 왜 그러냐면 오늘 낮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지금 일기예보, 네이버 일기예보를 봤는데 대략 한 27도까지 올라간대요. 와, 이 정도 되면은 거의 30도 육박한다는 거는 거의 낮 기온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여름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다니까요. 어제만 해도 되게 좀 아침에는 쌀쌀하고 점심 넘어가면서는 조금 더위가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도 이렇게, 물론 지금은 좀 선선하죠. 지금은 선선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딱 점심때 날씨 듣고는, 그 기온을 듣고는, 와, 이제 여름에 근접했구나. 지금 불과 4월 중순입니다. 4월 11일인데 이 정도예요. 미세먼지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확실히 좀 따스운 날씨. 얼마 있다가는 이제 저 같은 경우 금방 이제 반팔 또 반바지 이렇게 입고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 변화가 빠릅니다. 금방 계절 변화가 찾아오고요. 너무 빠르죠, 변화가요. 이래서 이제 한국에는 겨울 지나면 바로 여름, 여름 지나면 바로 겨울,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활기차게 걸으면서 시작을 해야죠. 확실히 딱 월요일 되니까 조금, 제가 워낙에 예전에 겨울철에 지난 뭐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 2월 한창 추울 때 이렇게 많이 걷다 보니까 그때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월요일이면은 주변도 깜깜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띄었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월요일은 정적인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눈에 띕니다. 한 명씩, 두 명씩 길거리 보면은 특히 좀 어르신들이 많고,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젊어 보이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산책을 즐기고 있죠. 하나같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자기가 선호하는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길을 나서는 그런 모습, 진짜 매번
이렇게 이제 제가 다니는데 뭐 그냥 딱 이제 걷기만을 이제 온리 걷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제 얼굴을 이제 한 명씩 좀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뭐 강아지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데리고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딱 강아지 줄을 딱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고 큰 강아지도 있고 큰 개도 있고 작은 강아지도 있고 이런데 딱 자신의 어떤 좀 그런 딱 포인트거든요. 그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거 그러면 딱 눈에 띄잖아요. 예,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좀 들으면서 뭐 유튜브 방송 같아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좀 있더라고요. 방금 지나간 저분도 좀 몇 번 만났던 것 같아요. 재밌죠. 딱 방송을 들으면서 또는 보면서. 근데 길에 이렇게 다닐 때는 특히 방송 보면서 다니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하죠.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사용이 좀 잦아지면서 제가 실제로도 길을 걷다가 말이죠, 자기 폰을 이렇게 계속 막 보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실제로 어디 이제 하필이면 거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조형물 같은데 부딪히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게 사고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잘못 뭐 크게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길 건널 때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 길 건널 때도 막 휴대폰 보면서 건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차들. 심지어는 아마도 차를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는 거는 금지되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휴대폰 사용을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막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에 뭐죠?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제재가 없던 시절에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뭐 학생 때라든지 그 당시에 버스를 많이 이용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 학생 때 막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돌아오고 이럴 때 항상 버스를 타곤 했는데 버스 기사분들이 휴대폰 조작을 많이 했었죠. 그때 심지어 통화하면서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그게 조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심지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가 목격하진 않았는데 버스 기사분 중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겠죠. 옛날에 그때 제대로 막 그렇게 제재하고 하지 않던 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창 뭐 MMORPG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게임들.
스마트폰으로 그 게임을 돌리면서 네, 그 게임을 하면서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아무리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까지는 좀 오버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어디까지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자기의 자유라고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버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와, 이렇게 이제 꽃들이 많이 피었네요. 버스가 참 그런 게, 너무 이거 버스라는 이 하나의 이제 발명품이죠. 네. 사람들의 그런 이동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건데요. 버스라는 그 이동 공간에 몸을 싣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어. 와, 꽃들 많이 폈죠. 이렇게 봄이 돼서 이런 것 같습니다. 공동 운명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운전 실력이 말이죠, 자신들의 운명을 내걸어야 되는 상황. 사실은 뭐 지금도 저는 버스를 종종 이용하고는 하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여러 생각을 하고 버스에 오르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비행기는 어마어마하죠. 비행기, 여객기, 뭐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항공 같은 여행사들이, 여행사가 아니죠, 항공사죠. 네. 항공사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비행기들을 조정하는 파일럿들,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안심하고 거기에 오릅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참 재밌죠. 상황 자체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타인한테, 그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렇잖아요. 버스 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뭐 다른 사람들 모르게라도 폰을 만약에 조작하는 일이 생긴다면, 자기 폰이 그 순간만큼은 잠깐 이렇게 운전에 대한 주의를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상황에까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맡기려고 사람들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즘에 버스를 운전하는 그런 기사분들이 뭐
전화를 할 거라든지 뭐 다른 앱을 쓸 거라든지 이런 뭐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제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막 조작할 거라고 뭐 미리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겠죠.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꼭 뭐 폰 조작하는 거 아니더라도 사람인 이상 잠깐은 주의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사고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잠깐 뭔가 이제 한 눈을 팔 때라도 뭔가 주의를 이제 혼란시키는 어떤 타이밍이 왔다든지 뭐 이런 경우 말이죠.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재밌는 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은 보통 탑승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신뢰 이런 거 하고도 또 좀 다릅니다. 예. 특히 옛날에 말이죠. 제가 그 한 2000년대 한 중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또렷하게 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어떤 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진짜 이런 일을 겪어본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인 어떤 엘리베이터 자체에 뭐 문제가 있었겠죠. 뭐 사람이 그거를 뭐 망가뜨렸다든지 뭐 조작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엘리베이터 그 기계 자체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넓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그 측에서 뭔가 제대로 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갇혔을 때 엘리베이터에 말이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하필이면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혼자 갇히면은 더 좀 막 공포감이 조성되긴 하겠죠, 혼자 갇히거나 하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꽉 찰 정도였거든요. 엘리베이터 거의 뭐 승객 정원이 이제 다 탔을 때처럼, 그러니까 옆에 움직일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였어요. 대략 한 10명 이상? 예.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 정도 타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저는 황당한 일이 있었죠. 물론 그 엘리베이터 관리팀에 그 비상호출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알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비상호출 버튼을 누름으로써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 취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 곧 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겠구나, 이제 이거 금방 이거 고쳐지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게 불안한 상황이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거 이 사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거기서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사람, 장난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점프를 하더라고. 거기서 아 뭐야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옛날에 좀 애들이 엘리베이터 막 오랜만에 타고, 요즘에야 뭐 다 아파트 살고 막 해서 잘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단독주택 살거나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어쩌다 한 번씩 타면 막 쿵쾅쿵쾅 뛸 때 있잖아요. 막 재밌어 하면서. 그래,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대신에 애들이 그러더라도 좀 주의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게 기계고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무거운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좀 그런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숙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온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열댓 명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방방 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일종의 관종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철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점프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량이 처음에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중량이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거든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그냥 탔을 때, 그냥 보통 때도 말이죠, 그렇게 뛰거나 한 적은 없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첫 번째, 어린아이가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그런 때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하고 있던 때도 아니고, 지금 상황은 엘리베이터가 정지를 한 상태고 뭔가 이상이 생겨서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붕 떠버린 상태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거의 정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다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같이 웃고 뭐 떠들고, 저는 그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아, 이거 공기가 좀 희박해지는데, 산소가 희박해진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는, 그 상황에서는 취해야 되는 조치들을 취하면 되는데, 그 안에 있던 몇 명은 어렸을 때 그 장난치던 그런 패턴을, 그런 습관들을 계속 그냥 벗어나지를 못하면서, 그런 습관에서요 계속 까불까불 거리는 거죠. 아 진짜 그때 그랬었죠. 물론 그때 비상호출 버튼 눌러가지고 그 관리팀하고 이렇게 연락은 됐어요. 조치가 취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거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딱 멈춰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타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장소에서는 어린아이는 없었죠. 다 어른들로 이루어져 있는 빽빽하게 진짜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상황.
거기서 근데 장난을 친다, 점프를 한다, 쿵 한다, 쿵쾅거린다. 와 진짜. 그러니 이런 상황들은 말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예. 그 사고가 정말로 내가 생각해서 일어나는 사고인지, 아니면은 다른 그 수많은 변수들의, 예, 변수들 중에 하나가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예,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예,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나도 거기 휘말리게 되는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참 좀 그래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실제로 움직일 때는 뭐 그런 관여는 거의 뭐 안 하죠. 그냥 안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 가는데, 네.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통제하고 내 이성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항상 돌발 변수.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돌발 변수조차도, 예, 좀 감안을 해서, 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현장,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다 해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들을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실제로 좀 사고가 발생을 했다, 사고의 현장이 있다, 그럴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뭐 매뉴얼도 중요하고, 뭐 거기를, 예, 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 상황을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좀 관찰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찰력을 좀 키우고, 그 다음에 주의력을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주변을 좀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 뭐 물론 참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좀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 100% 안전한 이런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갑자기 뭐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좀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예, 그러기 위한 좀 배경 지식도 좀 쌓아야 되고요. 예. 하여튼 간에 본인 스스로 거기서, 예, 일어날 수 있게끔, 극복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예, 그런 힘을 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런 데이터들 좀 분석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일종의 매뉴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때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상황을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게 이렇게 해서구나. 예, 이런 걸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자 6시 58분 걷는 풍부 방송은 월요일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이렇게 힘차게 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